봄날 햇살이 창가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뜨개질을 하며 마당에 핀 개나리를 바라봤어요.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수진의 가슴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어요. 손에 들린 뜨개실을 풀다 말고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소녀의 웃는 얼굴이 수진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10살 민서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민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미소는 시간이 멈춰버린 채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들 태호가 조심스레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엄마가 깜빡했네. 수지는 실타래를 내려놓고 침대 옆 테이블로 향했어요. 약병 옆에는 민서의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약을 삼키는 순간에도 눈은 그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슬픔에 잠긴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이 집에서 민서의 존재는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묵으로 슬픔을 삼켰고 태호는 누나의 기억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수진을 덮쳤어요. 강원도 산자락 가족여행,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민서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갑자기 민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늘 산에 가지 말아요. 불이 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악몽 꿨니? 진짜예요. 꿈에서 봤어요. 산이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10살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어린 태호는 누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2시간 후 그들이 산 중턱에 있을 때 불이 시작됐어요. 갑작스러운 화재, 비명과 혼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열기가 숨을 막았어요. 수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이 순간 빠져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민서가 사라졌어요. 민서야, 민서야. 수진의 절규는 불길 속에 묻었습니다. 그 후 20년 딸을 찾기 위한 끝없는 수색과 기다림. 경찰은 포기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어요. 현관벨 소리가 기억의 실타래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오랜 친구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지영이는 빵 봉지를 내밀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예전에 좋아하던 단팥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영이는 거실 벽면에 걸린 민서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시간이 멈춰버린 소녀의 모습들. 각각의 사진마다 민서의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지만 그 미소들은 이제 영원히 10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지영이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이번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게 됐어. 젊은 여자인데 정말 신기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수십 번의 실망, 수십 번의 상처. 어떤 사람은 민서가 바다에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헛된 희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지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런 거 이제.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진짜야. 지영이가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간절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내 아버지 이야기까지 알더라고. 죽은 날짜, 병명까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정확히 알더라고. 한 번만 가보면 어떨까? 제발 한 번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진짜 달라. 그 사람 눈빛이 뭔가 특별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건 바로 그런 희미한 가능성이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수지는 문득 그날의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손을 놓쳤던 그날의 바람을. 한번 가볼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을 열어 민서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머리핀, 색연필로 그린 그림책, 마지막으로 입었던 빨간 티셔츠. 민서야. 수진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불씨가 마음 한편에서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무언가가 달라질까요? 혹시 민서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진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밤새 흔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은 지영이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흐릿했어요. 손가락이 가방 속 민서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긴장돼? 지영이가 수진의 표정을 살폈어요. 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희망과 실망이 뒤섞여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고층 아파트가 사라지고 낮은 담장의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의 냄새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하윤이라는 무당, 정말 특별해. 하지만 뭔가 슬픈 눈빛을 가졌어.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같은.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낮은 담장의 작은 집 앞이었어요. 낡은 대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운명이 기다리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가볼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행운을 빌어.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까지의 거리가 무척 멀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두드리기가 힘들었어요. 똑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수진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곳에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하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눈의 모양, 콧대의 선,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민서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진 민서의 모습. 그것은 수진이 수없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라도 드릴게요. 하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했어요. 벽에는 부적이나 무속 관련 물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젊은 여성의 집 같았어요. 수지는 하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키, 어깨선,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민서와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아프게 조여왔어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하윤이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도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윤의 손을 향했어요. 긴 소매가 손등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혹시 당신이 찾고 계신 그 딸일까요? 수진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멀어지듯 들렸습니다. 산이었어요. 불타는 산. 하윤의 눈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 사라졌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사라진 날의 상황 그대로였어요.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이 빠져나가던 그 순간. 20년 동안 수진을 괴롭혀온 바로 그 기억. 손등에 상처가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민서에게는 오른손 손등에 특별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8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초승달 모양의 흉터. 오른손에. 하윤은 수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소매를 걷었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확히 수진이 찾던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죠. 세월이 흘러 조금 흐릿해졌지만 그 모양은 분명했어요. 스승님께서는 제가 문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셨어요. 하윤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야. 내가 8살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간 자전거였어. 내가 너무 타고 싶어 해서 사줬는데.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빨간색 자전거. 하윤이 머리를 잡았어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누군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어린 민서의 오른손에는 분명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요? 하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지는 더 많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민서의 어린 시절이 담긴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이 아이가 내 딸 민서예요. 20년 전 강원도 산불에서 사라졌어요. 하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와 자신 사이에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숨으세요, 빨리. 하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왜? 누구?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서구 팀장님이에요. 제발 숨으세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하윤의 급박한 표정의 뒷방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하윤이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협적이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서구 팀장님. 하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하고 딱딱해졌습니다. 아까 수진과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 누가 찾아왔다고 들었다. 서구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그냥 상담자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서구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찾아왔지?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하윤의 정체를 그리고 민서의 실종을? 서구 팀장님, 그런 일은. 하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리석은 아이야. 서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위협과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면 안 되는 거야. 넌 하윤이야. 우리가 선택한 예지자. 다른 삶은 잊어라.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지자라고? 국가가 선택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주변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다. 이상한 사람들을 더 들이면 안 되겠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야 하윤이 뒷방으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떠날 수 없어요. 수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 민서라면. 서구가 떠난 후 하윤은 뒷방으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에서 핏기가 가시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뒷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수진을 바라보는 하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구 팀장님은, 그분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를 계속 감시하고 통제해왔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이제 와서 떠날 수 없어요. 수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내 딸 민서라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난 떠날 수 없어요. 한 번 당신을 잃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도.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스승님은 절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윤으로 살라고만 하셨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서랍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맨 아래에서 작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죽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어요.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일기장이 있어요. 제가 16살이 되면 읽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나 봐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의 손과 하윤의 손이 함께 낡은 표지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민서가 사라진 바로 그 날짜였죠. 수진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이를 데려왔다. 서구의 명령대로.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납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약물 투여, 그리고 그녀의 예지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부 기관의 계획. 약을 먹였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크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윤이 계속 읽었어요. 서구는 아이의 예지 능력이 특별하다고 했다. 국가 재난을 미리 볼 수 있는 아이라고. 산불을 예견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수진의 몸이 굳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민서가 산불을 예견했던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민서를 노린 이유였습니다. 12살이 되었다. 이제 완전히 과거를 잊은 것 같다. 이름도 바꿨다. 하윤이라고. 예지의 눈이라는 뜻이다.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울며 엄마를 찾는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서구는 말한다. 하윤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어요.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은 다가가 하윤을 끌어안았어요. 내 딸.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민서. 하윤은 수진의 품 안에서 흐느꼈어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잠자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 둘 흘러나왔어요. 엄마.
하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흐르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오랜 어둠을 뚫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하윤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수진의 품에서 빠져나온 하윤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눈빛이 멀어졌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 놀라서 하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윤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공허하고 멀리서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진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훨씬 더 먼 곳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윤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그리듯 움직였어요. 연기와 불, 비명,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윤의 얼굴에 고통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3일 후 오후 3시.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산불을 예견했던 어린 민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윤의 몸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그녀를 받아냈어요. 민서야. 하윤아. 수진이 딸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하윤의 눈이 다시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뭔가를 본 것 같았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날 일을. 3일 후 오후 3시 서울 지하철에 테러가 일어날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깨달음이 어렸습니다. 제가 봤어요. 수백 명이 다칠 수 있어요. 역 이름도 보였어요. 경찰에 알려야 해. 수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일어서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구해야 해. 안 돼요. 하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서구 팀장이 알면.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모두. 제가 누군가에게 예지한 내용을 말하면 바로 알아요.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이에게 연락할게. 그녀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직접 경찰에 가지 않고 지영이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밤이 깊어갔어요. 세 사람은 조용한 24시간 카페에 모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내 친구가 경찰서에서 일해.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어. 하윤은 종이에 자신이 본 광경을 자세히 그렸어요. 역의 구조, 시간, 테러범의 특징까지.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하윤이 물었어요. 종이 위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거야.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전달할게. 그리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해, 둘 다. 내 친구 집으로 가. 수진과 하윤은 지영이의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기쁨,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곧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까지.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현관문이 격렬하게 두드려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잠에서 깼어요. 쿵쿵쿵. 문을 부술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구 팀장이에요. 어떻게 찾은 거죠? 하윤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어요. 수지는 하윤을 붙잡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뒷문을 열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뒷문을 막고 서 있었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익명 제보라.
영리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감시망을 벗어날 순 없어. 지영이의 친구도 우리 사람이지. 수지는 하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딸을 빼앗아간 거예요? 딸. 서구는 비웃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가 키웠고 우리 것이다. 그녀의 능력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해. 요원들이 수진과 하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능력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들처럼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도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서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어요. 그럼 이제 쓸모없게 되었군. 우리에겐 더 많은 예지자들이 있어. 그가 신호를 보내자 요원 중 한 명이 재킷 안쪽에서 무기를 꺼냈어요. 검은색의 무언가 희미한 새벽빛에 번쩍였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렸지만 하윤을 지키기 위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 같은 푸른 빛이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멈춰요. 하윤의 외침과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요원들이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구조차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낮고 강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 했어요. 제가 본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알면 더 많이 이용할까봐 제가 숨겼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수진아, 무사해. 지영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통화와 일기장을 진짜 경찰에 제출했어.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구는 체포되었고 하윤의 능력으로 얼어붙었던 요원들도 하나둘 정신을 차리며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윤은 지쳐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하윤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 평화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예, 엄마. 이제 괜찮아요.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집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윤,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도 본래 이름을 되찾은 민서의 29번째 생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편안한 미소.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민서는 천천히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었던 시간과 민서였던 시간, 그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어요. 예쁘네. 수진이 민서의 뒤에서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거울에 비친 모녀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은 민서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녀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의 기다림, 20년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서야, 준비됐어? 손님들이 도착했대. 수진의 남편 민서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색색의 풍선과 생일 축하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영이도 와 있었고 경찰청에서 도움을 준 형사님도 함께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파티였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 태호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서는 태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나라는 단어가 귓가에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남매의 관계도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민서가 초를 불고 가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들은 그동안 놓쳤던 모든 생일을 오늘 하루에 담아 축하하기로 했어요. 민서야, 이건 내가 15살 때 사주려고 했던 거야.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민서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15살 생일에 받았어야 할 선물. 빼앗긴 시간의 무게가 순간 그녀를 짓눌렀어요. 아버지. 민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서야. 그때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민서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은 내 선물. 태호가 자신의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포장을 뜯자 두꺼운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을 열자 민서가 없던 20년 동안의 가족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누나가 알았으면 하는 일들을 모아봤어. 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누나가 없었던 시간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누나가 있었어. 민서는 앨범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여행, 태호의 졸업식,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파티. 빈자리로 남아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태호야. 민서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최고의 선물이야. 마지막으로 수진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등산 지도가 나왔어요. 강원도의 그 산이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을까 해서. 이번엔 불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억으로 채우는 거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가고 싶어요, 엄마. 이번에는 손을 꼭 잡고. 식사 후 가족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서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재해 예측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제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요. 수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재능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나온 것이 기뻤어요. 서구와 그 조직은 어떻게 됐나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다른 예지자들도 구출되었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가족을 찾아가고 있어요.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가족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화제를 바꿨어요. 오늘은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큰 날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과 민서는 나란히 등산 입구에 섰습니다. 20년 전 그날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진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괜찮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은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상해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날의 냄새, 소리, 느낌들이.
수지는 민서의 옆에 가만히 서서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민서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점차 평온함으로. 그날 정말 불이 날 거라고 알았어요. 꿈에서 봤으니까. 민서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미안해, 내 딸.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진 능력이 뭔지 몰랐고요.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민서의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맑은 하늘이 그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어요. 20년간 쌓여온 어둠과 두려움이 마침내 빛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맑게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하윤도 아니고 잃어버린 민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 민서예요. 수진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진짜 집에 왔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기억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하나씩 채워나갈 퍼즐 조각일 뿐이었어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뒤돌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엄마. 그때는 아버지와 태호도 함께. 가족 모두 함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따스한 기쁨이 번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함께니까.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산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랜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모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개나리가 피는 계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날. 수진과 민서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